안녕하십니까. 부동산 호재 읽어주는 남자, 부동산계 유재석, 네, 유재성입니다. 자, 이제 총선이 끝났습니다. 또 총선, 부동산 표심이 총선 과정에서 이제 어떻게 나타났는지 요 부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사실 제가 TV 방송에서는 이런 좀 솔직한 이야기들 하기 어려워서, 자, 우리 오피스텔 TV를 통해서 오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바로 이거죠. 이번 그 총선, 21대 총선에서 나타난 부동산 표심은 올라갈 곳은 올라갔다. 자, 그렇죠. 무슨 얘기냐면, 결국 우리가 많은 정부 관계자분들, 특히나 이제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이제 저번에 이제 대국민 이렇게 간담회라고 하나요? 이제 국민들 초청해서 하는 이런 이야기 할 때도 그렇고, 보통 정치권에서 특히나 이제 정부 여당 쪽, 특히나 이제 여당 쪽이 좀 이제 서민 지지층들이 좀 이제 많은 편이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부동산 가격을 잡겠다, 부동산 가격을 떨어뜨리겠다, 부동산 가격을 안정화시키겠다, 이런 것들이 이제 정책적인 기조로 늘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19번째의 부동산 대책도 대부분이 부동산 가격 안정화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들어있거든요. 자, 그런데 우리가 까발려 놓고 만약에 본다라면, 특히나 이제 부동산 쪽에서 정말 우리가 그 내면 깊은 곳을 들어가 본다라면 이런 거죠. 자, 내가 부동산을 갖고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도 내 집값이 떨어지기를 바란다? 내 집값을 떨어뜨리겠다는 사람들에게 투표를 하겠다? 자, 또 하나는 이거죠. 내가 지금 집이 없어요. 부동산을 갖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내가 부동산을 구입하는 이유는 이 부동산은 떨어질 거야. 이것은 이제 집값이 곧 떨어질 거야. 이렇게 하면서 투자하지 않거든요. 자, 부동산 투자를 하는 사람들도 지금보다 나중에는 부동산 가격이 올라갈 것이라는 것에 대한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하는 것이 부동산 투자 행위이기 때문에, 결국은 현재 집을 갖고 있는 사람도 그렇고 또 집을 갖고 싶어하는 사람도 그렇고 그 내면 깊숙한 곳에 들여다 본다라면 모두 다 원하고 있는 것은 집값이 올라가기를 원한다라는 거죠. 자,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이번 총선 과정에서 많은 분들이 이제 후보자들이 그 정당의 어떤 의지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많은 후보자들이 대부분 여당이든 야당이든 가릴 것 없이, 자, 우리 동네 집값 올릴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많이 하겠다라는 거거든요. 대부분이 집값을, 우리 동네가 집값이 올라가도록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지, 저는 우리 동네 집값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이렇게 하진 않는다라는 거죠. 자, 그렇지만 이것을 이제는 정말 국민들이 단순한 어떤 공약, 단순한 이야기, 단순한 이것이 규제다 아니다, 이런 어떤 표면적인 것들보다는 실질적으로 그것이 어떻게 작용했는가까지도 분석해낼 수 있는 정말 놀라운 능력을 가진 국민들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던 게 바로 이거죠. 올라갈 곳은 올라갔다. 19번 내 부동산 규제책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지역에서 부동산 가격이 올라갔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 부동산 표심을 분석을 해놓고 본다면, 자, 수도권, 먼저 일단 서울부터 한번 볼까요, 그러면? 자, 서울 같은 경우에 강남 3구. 자, 강남 3구는 당연히 정말 집중 포화를 해서 실질적으로 지금 부동산 가격들이 좀 그렇죠. 지금 12, 16 대책 나오고 나서 지금 많은 특히나 이제 15 고가들이 더 그렇습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가격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당연히 표심이 나올 수 없어요. 자, 그렇지만 이제 나머지들을 보면 강남 3구를 잡게 되면 마용성이 움직이게 되거든요. 자, 마용성 쪽을 조금 더 건드리면 노도광이라든지 금관구가 움직여요.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풍선 효과다 또는 반사이익이다, 이렇게 하는데, 실질적으로 정부의 규제책들 때문에 내 집값이 상당히 많이 올라갔습니다. 서울 안에서도. 자, 물론 강남 3구도 마찬가지예요. 최근에 이제 총선 직전에 이제 12, 16 대책이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이지, 그 전에는 또 많이 올라갔다라는 거죠. 결국은 내 집값이 올라가면
그 다음에는 이 부동산 표심이라는 건 부동산적인 것보다는 또 다른 경기 부양에 대한 이제 기대감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오히려 이번엔 중요했다 이렇게 보여지고, 자, 수도권 쪽 같은 경우에도 220 부동산 대책, 그러니까 총선 직전에 지금 뭐 220 부동산 대책이라 수용성 쪽을 조금 그렇죠, 조정 대상 지역으로 좀 더 포함시키는 이런 것들이 나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계속 올라갔다라는 거죠. 자, 수도권 쪽에서 엄청난 뭐 표들이 모였습니다. 더더구나 뭐 수도권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곳이 바로 일산, 그렇죠. 일산이 바로 이제 그 고양정이라는 곳인데요. 자, 일산 쪽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현재 지금 이제 국회의원이고, 지금 이번 국회가 20대 국회가 이제 5월 29일까지니까 아직까지 국회의원이죠. 5월 30일 부터가 이제 21대 국회인데요. 자, 어쨌든 여기는 김현미 장관이 아예 출마를 안 했어요. 그 국토교통부 장관이 계속 유지하고, 더더구나 이제 그쪽은 3기 신도시, 특히나 이제 창릉 쪽이죠. 자, 이러다 보니까 사실상 이제 일산 쪽의 집값이 조금 이제 하락세를 받으면서 여론이 굉장히 안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김현미 장관은 그냥 국토부 장관을 지키고, 여기에 이제 미래통합당에서 대항마로 내세운 게 부동산 쪽에도 전문가죠. 이제 김연아라는 바로 이제 이 후보인데, 그래서 3기 신도시 완전히 백지화 시키겠다. 이제 뭐 이런 정말 소위 말하는 지금 정부 여당에서 하고 있는 것에 정반대의 공약들 가지고 있는데, 결국은 민주당이 여기서도 이겼다라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을 본다라면 많은 사람들이 야, 그래도 그 3기 신도시라는 것들이 또 반대로 보면 이쪽 집값이 올라가면 나중에 우리 쪽도 올라갈 수 있어라는 어떤 기대감들도 반대편이 있을 수 있거든요. 자, 또 하나는 뭐냐면 또 큰 것이 GTX예요. 자, GTX 같은 경우에 지금 일산 쪽, 그렇죠, 킨텍스 쪽, 이쪽도 진행이 되다 보니까 결국은 이런 호재들이 진행이 되는 것들이 중장기적으로 봐서는 오히려 우리 동네에 좀 도움이 될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다 뒤집어 엎는 것보다는, 자, 이런 쪽 측면이 좀 많았던 것 같고, 뭐 세종 같은 경우에도 3종 규제 세트잖아요. 조정 대상 지역, 뭐 투기 과열 지구, 투기 지역.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그 여당 쪽이 압승을 했고, 뭐 대전 같은 경우는 더 말할 게 없겠죠. 엄청나게 올라갔기 때문에. 자, 광주 같은 경우에도 지금까지 소외받았던 것들이 사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가장 많이 또 올라갔던 것들이 광주예요. 우리가 보통 대대광이다 이렇게 해서, 물론 뭐 대구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때문에 지금 조정을 받고 있긴 하지만 또 거기는 워낙 그 성향적으로, 이건 부동산 표심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대우 같은 경우에는 정치적인 성향이 이제 워낙 또 이제 그 야당 쪽이다 보니까 이제, 그런데 자, 이런 거죠.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지금 서울이라든지 강남 3구를 제외하고 서울이라든지 또 수도권의 대부분 지역들, 그다음에 이제 충남 옆 대전이라든지 또 이제 광주, 그렇죠, 뭐 이런 어떤 그 지방 광역시 중에서도 이런 것들, 문재인 정부 들어서 결론적으로 집값이 많이 올라갔던 곳들에 지금 여당 쪽 압승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자, 그렇지만 문재인 정부 들어서 부동산이 가장 어려웠던 곳들이 부울경이에요. 그렇죠. 부산이라든지 울산이라든지 경남이라든지. 자, 이쪽은 어쨌든 그래도 문재인 대통령 또 이제 그 뭐 고향이기도 하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완전히 또 그 야당 쪽으로 많이 거의 대부분 이제 돌아섰잖아요. 자, 물론 우리가 총선의 표심을 부동산 하나만 가지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자, 그렇지만 부동산이라는 것도 상당히 많이 작용을 하기 때문에 결국 집값이,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라간 곳들, 이런 곳들이 정부 여당 쪽에 조금 마음이 열리는 쪽으로 가고 있었고, 또 부동산 쪽에 많이 움츠러들었던 부울경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간에 야당 쪽의 표심이 나서 부동산 표심을 나눠보자면, 자, 올라간 것과 좀 조정을 많이 받은 것들이 좀 부동산 표심으로도 어느 정도는 나타났다. 자, 결론적으로 이런 거죠. 사람들은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네, 내가 집을 갖고 있든 앞으로 집을 살 계획이든. 자, 이렇기 때문에 늘 말씀드리지만 부동산 가격은 올라갈 수밖에 없다. 제가 이것을 보고 운명적 우상향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순간적으로 조정은 받을 수 있겠지만 더더구나 지금 같은 경우에는 어마어마한 지금 유동성들, 그렇죠. 지금 뭐 0.75%의
정말 뭐 대한민국이 생기고 난 이래로 가장 낮은 기준금리 0%대 기준금리가 되겠고, 더더구나 지금 무제한 유동성 공급이라는 정말 양적 완화라는 카드를 또 문재인 정부가 꺼냈던 부분도 실질적으로 이번에 표심에서 많이 작용을 했다라는 그런 생각들이 있습니다. 자, 또 하나는 빨리 이 코로나 사태, 팬데믹 상황을 지금 정부 여당이 원하는데, 그래도 지금까지 잘해왔으니까 빨리 끝내고, 이 상황을 끝내고 하반기 쪽에 부동산 시장을 좀 봤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표심들도 작용을 한 것 같고요. 자, 수도권하고 서울 같은 경우는 이번에 정말 GTX 총선이라고 할 정도로 GTX A노선, B노선, C노선, D노선까지, 그렇죠. 여기다 신안산선이라는 또 광역 복합 환승센터에 대한 이런 것들이, 대규모 개발 프로젝트들이 여당이 지금까지 진행해 왔듯이 그것을 쭉 진행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바람들도 있었던 것 같고요. 물론 3기 신도시에 대한 바람들도 지금 뭐 청년들, 뭐 특히나 이제 가점이 낮은 분들이 좀 기대를 많이 하잖아요. 왕숙 쪽에 지금 33,000세대라든 66,000이군요. 그렇죠. 지금 뭐 교산 쪽에 32,000, 지금 과천에 7,000, 그 다음에 창릉 쪽에 38,000, 부천 대장 쪽에 2만, 계양 테크노밸리 쪽에 17,000. 자, 이런 것들도 또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자, 이런 것들에 대한 기대감, 여러 가지 결국은 기대감들 때문에, 또 올라간 곳들은 규제가 있어도 올라갔기 때문에 규제를 쓰더라도 호재 쪽을 보고 택하는, 규제가 있더라도 오히려 실리 쪽을 택하는 것이 이번에 부동산 표심이었다. 이렇게 좀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앞으로 이런 것들이 어디가 더 작용을 하고 구체적으로 어디를 투자해야 될지, 내가 관심 있는 곳은 어디인데 여기는 어떻게 될까요? 자, 이거를 제가 다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 세미나 오시면 제가 1시간 반, 2시간 정도 충분히 뭐 다 분석을 해드리고, 자, 끝나고 나서는 또 개인적으로 또 상담을 다 해드립니다. 또 개인적으로 포트폴리오 짜드리는 것도 중요하죠. 자, 이번에 어쨌든 가장 불안한 분들은 이제 다주택자 분들이세요. 그렇죠. 다주택자들이 어떤 이제 선택을 해야 되고 어떤 포트폴리오로 이제 바꿔야 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개인적인 상담과 투자 포트폴리오 다 짜드리겠습니다. 자, 세미나도 무료고 상담도 무료니까 편안하게 이제 오시는 건 좋은데, 많은 분들이 오시니까 꼭 예약 전화하고 오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또 뭐 제가 개그맨 박성호 씨하고 서울경제TV에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복댕이 열심히 봐주시면 좋겠고, 또 OBS의 행복부동산 연구소, 그 다음에 뭐 이데일리 TV에 또 부동산 연구소라는 또 프로그램이 또 있고요. 자, 또 하나가 지금 또 팍스경제 TV에 고수 비급이라는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자, 많은 제가 경제 방송들을 하고 있는데, 이 경제 방송들도 늘 봐주시면 많은 도움이 될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 이유, 여러분들에게 열심히 듣고 있는 이유 딱 하나죠. 바로 이거죠. 잘 살아 보세.